이번에는 문자 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다르게 자바는 문자와 문자 열을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 열은 큰 따옴표로 감싼 문자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자를 큰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홍길동이라고 해서 3개의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싼 이런 문자열은 차 타입에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타입에 대입을 할까요? 자바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타입에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링 타입은 자바의 기본 타입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스트링 타입은 나중에 5장에서 배울 참조 타입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문자와 문자열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여러분이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스트링으로 선언된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그잼 04 패키지까지 생성을 했었죠. 섹션 02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New 패키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그잼 05를 더 붙여주고 다시 이그잼 05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은 스트링 이그잼플이 되겠군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한다라고 체크를 해주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자, 주석은 삭제하고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열로 홍길동을 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스트링 타입으로 잡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프로그래머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두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잡이라고 하는 변수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escape 문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scape 문자는 문자열 내부에 역슬래시와 함께 쓴 문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하면 특정 문자를 포함시키거나 문자열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문자열 내부에 큰 따옴표를 포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바에서는 큰 따옴표는 문자열을 감싸는 기호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 내부에 또 다른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역슬래시를 하나 넣어주고 큰 따옴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문자열을 변수 str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역슬래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죠. 문자열 출력을 제어할 때도 escape 문자를 쓰는데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탭만큼 이 사이가 띄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str에 저장을 하고 이 str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번호 다음에 하나의 탭만큼 공간이 띄워지고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또 탭만큼 공간이 띄워지고 나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열 내부에 역/n을 사용을 하면 역/n은 계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열을 str에 저장을 하고 str을 출력을 하면 홍길동을 먼저 출력을 하고 계행을 해서 감자발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escape 문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t는 템만큼 띄우는 거고 역/n은 줄바꿈, 즉 계행을 한다는 뜻이죠. 역/r은 프린트에 캐리지를 리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하고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역/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역/가 두 개 붙게 되면 역/를 출력합니다. 우리 차 타입에서 /u 다음에 16진수를 넣게 되면 바로 이 16진수가 유니코드라고 해서 차 타입에 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u가 이때 escape 문자로 사용된 겁니다. 실습을 해보죠. 챕터 02에 src에 섹션 02에 이그잼 05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는 섹션 02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그잼 06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escape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메인 메소드에 첫 번째로 system.out.println 변수를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역/t 그리고 이름 다시 역/t 그리고 직업. 자, 역/t는 템만큼 띄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번호와 이름 사이에 한 탭의 사이즈만큼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름과 직업 사이에도 한 탭만큼 공간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t 말고요. 행단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t 대신에 n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출력될까요? 자, 이와 같이 번호, 이름, 직업이 각각 한 행씩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을 이동해서 이름을 출력하고 다시 행을 이동해서 직업을 출력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system.out.println을 쓰고 있는데요. println에서 바로 이 ln이 계행을 뜻합니다. 갈로에 주어진 이것을 출력하고 나서 계행을 해서 다음번 내용을 출력해라 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 ln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행 단위 출력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출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행을 하지 않고 똑같은 행에 연이어서 이것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두 출력 내용을 다른 행에다가 하고 싶다면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이 ln을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근데 ln을 넣지 않고 대신에 이 뒤에 역/n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출력하고 나서 계행을 해서 다시 이것을 출력해라는 뜻이니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자, 여기서도 자, 역/n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듯이 문자열 내부에 큰 따옴표를 넣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 개발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큰 따옴표를 넣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역/ 하고 여기에 큰 따옴표를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 큰 따옴표.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개발자 양쪽으로 큰 따옴표가 붙여졌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역/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원래 역/는 escape 문자를 뜻하는데요. 역/ 그 자체를 문자로 보고 출력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역/를 2개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과 여름 사이에 하나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그 이유는 역/는 escape 문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escape 문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2 개는 하나의 역/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개행이 지금 안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ln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행이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의 기본 타입 중에서 이번에는 실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두 가지의 실수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는 플롯, 또 다른 하나는 더블입니다. 메모리 사용 크기를 보게 되면 플롯은 4바이트인데 더블은 8바이트를 가지고 있죠. 거의 2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허용 범위는 약 이 정도 됩니다. 플롯 타입일 경우에는 양수 기준으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성에서 3.4 곱하기 10의 38성까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0을 정확하게 저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소수점 방식 때문에 그런데 자, 부동소수점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그리고 훨씬 큰 숫자를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양수도 있지만 이제 엄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밀도. 자, 이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롯 같은 경우에는 7자리, 정확하게 7자리는 아니고 6에서 9자리 정도까지 이제 정밀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15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15에서 18자리까지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릿수가 더블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이 좀 더 정확한 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직접 소수점을 작성을 해서 실수로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 E를 사용해서 10의 성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 있는 10진수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2의 2 같으면 5.0 곱하기 10의 2승이 되고 500.0이 됩니다. 0.122-2는 0.1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성을 해서 0.0012가 되죠. 알파벳 E의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블 타입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제 값을 저장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자바는 실수 리트럴을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3.14라고 하는 이런 리트럴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자바는 3.14를 일단 더블 타입의 수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의 수를 플롯에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3.14라든지 또는 10의 성수를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더블 타입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에 소수점 있는 숫자를 적어주고 뒤에 F를 붙여주면은 자바는 이것을 플롯 타입의 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플롯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F도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정밀도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이하 유효 자릿수는 약 7자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총 소수 이하 자리가 8개가 있으면 보통 끝자리는요, 반올림에서 변경된 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소수 이하 자리 7자리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총 16개 중에서 보통 끝에 요 부분은 역시 반올림에서 올라간 수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앞 15자리가 정밀도에서 이야기하는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앞에 15자리까지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약 15자리에서 18자리까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실습을 해볼까요? 섹션 02 패키지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exam 07이 되겠군요. 자,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플롯 더블 exam플이 되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메인 메소드 안에 자, 플롯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죠. 플롯 바1. 자, 플롯 타입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자, 3.14라고 하는 리트럴을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컴파일 오류가 났어요. 컴파일 오류의 원인은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타입이 맞지 않다. 그래서 더블 타입인데 플롯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없다. 제가 PPT에서 문자 리트럴은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더블 타입을 플롯 타입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플롯 타입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뒤에 F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블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더블 타입에 3.14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 리트럴은 더블 타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블 타입 변수의 저장은 가능해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바1도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2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력 내용은 여러분이 플롯 타입이나 더블 타입이나 이렇게 다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정밀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자, 플롯 타입 변수 자, 자, 책에서는 4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분이 플롯 타입 변수에 자, 3.14를 저장할 수 없다. 자, 요거를 먼저 바1로 자, 선언을 했었고, 자, 이 밑에는 바2, 그 다음에 바3 이렇게 줬죠.
바 2, 바 3 이렇게 줬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바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0. 1, 2, 3, 4, 5, 6, 7, 8, 9. 자, 다시 0, 1, 2, 3, 4, 5, 6, 7, 8, 9하고 자, F를 붙였어요. 자, 이 경우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가 몇 자리입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10개죠. 10개에다가 9개니까 19개죠.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수 유효 자리 숫자가 7자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가 19자리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system.out.println 하고 바4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과연 자, 이 전체 숫자가 출력이 되어져 나올까요? 자, 보시면은 0. 1, 2, 3, 4, 5, 6, 7,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8이 9로 된 이유는 자, 뒤에 9가 반올림 되어서 이제 9가 된 거죠. 그래서 소수 유효자리 숫자 약 7자리까지만 플롯에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더블 타입에다가 자, 똑같은 자, 실수를 저장을 한번 해봤어요.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약 15자리까지 15에서 18자리까지 유효 숫자로 인식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자, 바 5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자리죠. 0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총 7자리죠. 그래서 17자리까지 나왔는데 끝에 8은 여러분이 반올림 되어서 나온 수기 때문에 그 앞에 16자리까지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저장하는 타입이 바로 더블 타입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의 성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더블 타입의 변수 바6을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 3, 2, 6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10의 육성이죠. 자,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바6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이와 같이 300만점 0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의 육성이 곱해져서 이제 이 숫자가 나온 거죠. PPT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의 성수는 실수 리터럴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3 곱하기 10의 육성인데 이거 정수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블 타입 대신에 int를 넣게 되면은 자,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 타입의 그 리터럴을 이렇게 정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더블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롯 타입의 변수 바7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3, 2, 6 위에 가고 똑같은데요. 그 뒤에 F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자, 요 리터럴은 플롯 타입의 리터럴이기 때문에 플롯 타입 변수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7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7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는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바8을 자, 더블 타입의 자, 변수로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바8의 값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실수 리터럴 다음에 F가 들어가야만이 플롯 타입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 리터럴만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더블 타입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10의 성수도 실수 리터럴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이나
또는 플롯 타입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정밀도, 플롯 타입과 더블의 정밀도가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숫자 7자리, 그 다음에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15자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많은 이런 리트럴을 전부 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타입의 마지막인 논리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논리 타입은 참과 거짓에 해당되는 true와 false라는 리트럴을 저장하는 타입이에요. 자, true와 false를 코드상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리트럴을 저장할 때는 이와 같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는 두 가지 상태 값이 저장이 되죠.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이러한 불리언 타입의 변수는 4장에서 배울 제어문의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섹션 02 패키지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이그잼 08이 되겠군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클래스 이름은 불리언 이그잼플이 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먼저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stop이라는 변수인데요. 자, 여기에 초기 값으로 true라고 하는 리트럴을 저장을 했습니다. 4장에서 배울 if문을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if 갈로 열고, 자, 중갈로 열고,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자동적으로 중갈로가 닫히는데요. if문의 갈로 안에는, 자, 불리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top이라고 하는 변수를, 자, if문 갈로 안에 넣어주면, 이 stop의 상태에 따라서 이 블록이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stop이 true 값을 가지면 이 블록은 실행이 되고 stop이 false가 되면은 이 블록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 뒤에 else를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else는 뭐냐면 if 갈로 안이 true가 아니라 만약에 false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rue가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하지만 만약에 false가 되면 요걸 실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여기는 중지합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stop이 true가 되면 얘가 실행이 되니까 네, 중지합니다를 출력을 하고 자, else는 stop이 false일 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시작합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중지합니다가 나왔죠. 자, 그 이유는 stop이 true이기 때문에 바로 이 블록이 실행된 거죠. 만약 요거를 false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false로 바꾸면 if stop 이게 false가 되어서 자, true가 아니기 때문에 else 부분이 실행이 되어서 자, 이 부분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시작합니다가 나오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 타입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byte, short, int, long 타입을 말합니다. 차 타입은 작은 따옴표로 감싼 하나의 문자 리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은 큰 따옴표로 감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기본 타입은 아니죠. 기본 타입은 아니지만 차 타입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수 타입은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플롯과 더블 타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리언 타입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true와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말합니다.